코리아 세븐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7.5%가 감소했습니다. 영업 손실입니다. 상품 회전율은 9회전으로서 리테일 업계로서는 가장 느린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도약 준비 세븐일레븐 외연 확장 내실 다지기 막바지. 위킬기스 한국의 최문수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니스톱 전환율 85%, 올해 안으로 마무리 계획, PB 콜라보 제품 출시, 비효율 점포 정리 등 내실도 다져. 올해 2분기 매출 상승 청신호, 올 하반기 반등 기대감, 뭐 이렇게 소제목으로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이 그 미니스톱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뭐 코리아 세븐으로 세븐일레븐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뭐 자체 브랜드 상품과 신제품 확대 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부진을 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됐을까 하는 경우에는 가끔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때 어떤 그 언론 프레이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어떤 그냥 이 흥미로운 재미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왜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할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북두칠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는 뭐 만화라든가 이런 거에도 북두칠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또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이 7인의 사무라이 이런 거 많이 또 미국 영화에서 그 패러디 돼 가지고 황야의 7인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뭐 이런 그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세븐 스타라든지, 세븐 스타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그 일본 삿포로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상점인가 뭐 그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촌놈이 삿포로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삿포로 맥주의 그 상징이 그 삿포로 이 시음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들 많이들 가시는데, 에, 삿포로 맥주의 상징이 그 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극성이죠. 현재 그 북극성은 북두칠성의 맨 끝에 있는 거를 그 북극성이라고 지금 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북두칠성을 일본 열도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길이축은 비례가 맞진 않습니다만 약간 억지로인데, 요걸 다음에 북두칠성을 우리 한반도에 적용하면은 오히려 딱 맞는다. 그렇게 좀 제가 한번 그려서 소개를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루프 타임즈에서 요거 그리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좀 별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본격적으로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6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매출은 1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0.3% 감소했어요. 요거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요거에 저는 기대를 겁니다. 매출원가가 16.1% 약간 낮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19%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근데 많이 증가해서 22.1%로 영업손실 82억 원이 나왔습니다.
무려 253%가 감소를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도 그 유통업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요것이 16.1%. 여기서 이제 사실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요 차이에 의해 가지고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스루풋 18.9%, 그러니까 19%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0.4%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21.9%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이 0.99로서 거의 뭐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 82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하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400만 원. 약간 더 이 94, 98 약간 그 적게 그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7억 6,100만 원 감소했어요. 전년도에는 300억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회사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표현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그 상품이 해당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그 비성분의 작성 표준을 요즘 비트는 기업들이 좀 종종 눈에 띄는데 그냥 상품의 판매액으로 그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상품의 판매가 바로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16.1%. 그 다음에 이 MC하고 운영 비용하고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실상 그 판매 관리비 성격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그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가 거의 유사하지만은 그래도 차이 가공비가 한 104억 원 정도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 나름대로 다 100%이 상품을 매입해 가지고 바로 그 판매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세븐일레븐에서 그이 상품을 들여다가 가공하는 그런 작업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그 비율은 1%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그 운영 비용으로 다 판매 관리비로 다 그냥 떨어도 이상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에서 총 상품 비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조 비용이 아니고 요것은 이제 전통적인 그 계산 방식으로 매출원가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더한 게 2조 2007 아니, 2조 270억 원이 나와요. 요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상품의 판매액하고 그렇습니다. 에, 지금 구두로 말씀한 것을 그 글로 남기면은 상품의 변동액을 생략했다. 상품의 판매액을 공시했다. 외견상 일기는 수루프 개념과 같다. 하지만 1% 가공비를 모두 5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어,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판매 관리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재고 변동액을 생략했다면 상품 매출 원가를 비교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이걸 비교하게 못 만든다면은 그럼 차라리 이 상품 판매액에 대해서 비교할 거를 좀 공시를 해야 신뢰도가 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그 요구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또 하는 얘기지만은 지금 상품의 판매면은 상품의 출고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고 흐름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기초 재고와 상품 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매입액을 얼마 했고 그다음에 판매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총 상품 비용이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PQ 총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그 매입액 차이액하고 또 동일하고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븐일레븐이 그 비성분의 그 상품의 증가액을 표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억 6,100만 원이 상품의 증가액이 되겠어요. 전년도에는 이제 300억 정도 차이가 있었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회계는 이제 클리어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는. 운영비용에서 그 인건비가 64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9.6%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423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미니스톱 인수에 의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평균 임금은 5,43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테일 업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래도 임금 인상률이 한 6.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촉진비 및 판매 수수료가 9.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상품 회전율이 9회전으로서 0.8회전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회전율 상승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1분기도 코리아 세븐을 분석을 해 봤었는데 또 왜 관심이 가느냐 그러면은 제가 유독 제가 사는 데에 가장 가까운 데가 세븐일레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 점주하고도 좀 가끔 대화를 해 보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은 재고 회전율이 매우 느려요. 딴 데보다도 그런 얘기를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런 그런 말들이 본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늦느냐? 리테일 업체에서 다른 데를 한번 봐봐라. 걔네들은 본사에서 머리 쓰는 애들이 뭘 그렇게 못하느냐? 돈을 벌고 점주께서도 돈을 버시려면은 재고 회전율을 좀 올리셔야 되지 않겠소? 뭐 이렇게 약간 준 농담식으로 술 한잔 먹었을 때 들려서 담배 하나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수르픈율도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투명경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입증은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테일 업체가 수만 가지 그 제품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을 내기는 어렵다.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해서 생략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이자 부채가 50%가 넘었다는 게 지금 코리아 세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 이자 부채를 전부 다 국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차입한 게 아니고 일본 자본 그런 쪽으로 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미니스톱 인수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부채가 50%가 넘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제 재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좀 미흡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지 미국 같은 데는 뭐 쿠팡 이런 데는 그 뭐 부채 비율이 엄청 높죠. 그런 게 또 현실이고요. 어, 세븐일레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고 회전율이 매우 느리다는 점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은 다른 이 리테일 업체 GS 25시인가요? GS 25시하고 또 어디죠? CU BGF죠. CU 이런 데보다도 엄청 느리다는 거. 그래서 미니스톱은 지금 아니 세븐일레븐은 이 저 뚱녀의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어, 지금 그 분석 결과에 대한 그 매트릭스 표인데요. 그 투명회계 가정 때 위에 그 해당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대적 상승,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에, 검증할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내놨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5조 2천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재고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 원가 회계는 221억 원 정도의 또 그 손실이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그 뭐 성과 개선이 기대가 된다 하는 대목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기자가 2.5% 정도만 해보자. 손익 분기 전까지만 견디해 보자. 노력을 좀 더 해보자. 그 판매를 더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83억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자, 5조 정도 그 매출을 해가지고 5조 한 3천억 정도를 매출해가지고 한 83억 남는다는 게 이게 장사냐라고 또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고가 상품 재고가 10%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매출을 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흑자는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것이 이제 이 원가 회계, 매출 원가 회계 이제 상식적인 것 같이 온 이 현재 이 원가 회계 룰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루풋 회계로도 그 5조 2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루풋 회계상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1천억대 적자가 예상이 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은 재고 회전율밖에 없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20회전, 적어도 뭐 24회전까지 하면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전하는 건데, 연간 20회 회전까지만 좀 어떻게 성공을 시켜보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매출이 5조 7천억 정도 해가지고 한 132억 정도 남는 거로, 판매 가격 내지는 마진율은 그대로 그냥 있다고 22.5% 스루픈율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고 회전율을 20회전 정도 성공을 한다면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스루프상으로는 예측을 하면은 실적 그대로에서 예측을 하면은 5조 한 3천억 정도, 원가 회계 기준은 5조 2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소매 가격이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판매 가격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어떤 제품군에 대해서 결국은 원가 회계대로 520만 원에 판다고 비유를 한다면은 적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30만 원 정도의 이 판매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금액이 올라가면 딴 데하고 또 경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520만 원으로 팔더라도 흑자를 내는 방법은 나름은 다른 방법은 없다.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묘수가 없다. 이게 회전율을 올린다는 게 전사적인 어떤 재고 관리의 혁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고가 감소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재고가 감소를 했으면은 원래 재고 회전율 약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익이 영업 적자가 좀 작았다는 얘기고, 또 판매예가는 원가계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는 게 이제 어떤 결과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없죠. 비공개 기업이니까 장부 가격이 한 이 액면가가 5천 원인데 한 6,600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롯데지주가 93.6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코리아 세븐, 세븐일레븐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만 강조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